안녕하세요. 가구 설계 마지막 2D 설계 프로그램 사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우리 2D 설계 프로그램 활용해서 CAD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요. 그리고 CAD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2D 도면을 그리기 위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손으로 작성한 도면을 CAD 프로그램으로 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도면 그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용구를 사용해서 직접 도면을 그리셨죠? 자, 그런데 우리 손으로 작성한 도면도 물론 좋지만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으로 그리는 거에서 이렇게 CAD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작성한 도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둘 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손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도 우리 도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완성된 도면을 프린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열심히 작성한 도면을요, 단순히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이로 보관을 해야 되겠고, 종이로 우리가 또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도면을 프린트하는 것까지 우리 CAD 프로그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설계 프로그램 활용 첫 번째 CAD의 개념 보겠습니다. 우리 CAD라는 것은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지원하는 설계라는 직역하자면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설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상의 물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요, 렌더링 하고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도면까지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D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로 하는 설계의 개념 자체가 이제 CAD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구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군사나 항공 관련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거는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게 저 넓은 범위에 또 쓰이고 있는 게 바로 CA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CAD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이제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또 분야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 GWCAD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와 그리고 GWCAD는 같은 이제 CAD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다른데 둘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나중에 GWCAD를 배웠는데 오토캐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요. 기능상으로나 어떤 명령어라든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GWCAD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이제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기존 CAD, 뭐 오토캐드나 다른 CAD와 마찬가지로 DWG 파일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DXF 포맷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호환이 다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UI나 어떤 명령어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CAD에 대한 이런 개념이 숙지가 되시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편한 단축키를 또 지정하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변경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요 GW CAD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자, GW CAD는 이 GW 소프트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로 가셔서 위에다가 http www.gwsoft.co.kr 써주셔도 되고요. 검색창에다가 GWCAD 검색하셔도 바로 홈페이지 URL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GWCAD 검색해 봅니다. 엔터 치면은요, 이렇게 제일 상단에 공식 홈페이지라고 뜨죠. 아니면은 뭐 GWCAD 코리아 요거를 누르셔도 똑같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눌러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제품 소개, 구매 문의, 뭐 다운로드, 커뮤니티 파트너 센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하위 카테고리 보시면 GWCAD라고 있어요. 그래서 GWCAD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최근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 버전 그쵸?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32비트, 64비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의 비트 수에 맞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아마 요즘에는 거의 64비트를 다운 받으시면은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64비트 짜리가 있죠. 보시면 아래에 뭐 잉글리시 버전 아니면 오피셜은 이제 이렇게 한글판이니까 일단은 저희는 우리 수업은 한글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판으로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성함이나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를 쓰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의견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은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쭉 설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GWCAD 다운받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저랑 화면이 그다지 다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맞춰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CAD 프로그램을 지금 처음 열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으실 거예요. 그쵸? 이런 화면들도 그렇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랑 같은 버전을 다운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슷할 텐데 또 버전이 조금씩 다르면은요. 요 인터페이스 이 화면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뭐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GW CAD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GW CAD 2021 저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GW CAD 2021 버전에 대한 내용과 요 파일 이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뭐 홈, 솔리드, 주석, 삽입 뷰 해서 등등등등 나오죠. 자, 이거는 메뉴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G드림이라는 메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지금 정상인 겁니다. 저는 이걸 추가적으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뭐 선, 폴리선, 원, 호 해가지고 뭐 이상한 아이콘들도 있고, 그죠? 이동, 복사, 신축, 목깎기, 여러 줄 문자, 뭐 삽입,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도구들이 우리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도구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구창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도구들 있죠. 도구들이 모여있는 이 상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메뉴를 볼게요 하면은 이 도구창 위에 보시는 이 홈, 솔리드, 주석, 뭐 삽입뷰, 도구 관리 내보내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재에는 지금 뭔가 화면이 또 달라요. 교재에서는. 자, 요거를 이 화면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리본처럼 이제 풀어져 헤쳐져 있다 해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자, 보시면은 요게 조금 더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본 버전을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버전을 사용할지 우리가 클래식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2010년 10 버전 이전에 사용이 됐었던 인터페이스 화면인데요. 그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강의를 보실 때에는 저와 맞춰서 그러니까 이 교재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화면에 맞춰가지고 우리 똑같이 교재랑 똑같이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식 버전 사용하시려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요 톱니바퀴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뜨죠? 요 창에서 2D 제도엔 주석 눌러보실게요. 2D 제도엔 주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GW CAD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 GW CAD 클래식을 클릭하시면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처럼 여기에 뭐 이렇게 GW CAD 아이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뭔가 다 까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화면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콘들도 뭔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자, 근데 일단은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교재에 맞춰서 클래식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버전도 이런 뭐 인터페이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GW CAD 2021 교육용 해가지고 파일 이름 나오는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파일 편집 뷰 삽입 형식 도구 해서 메뉴들 아래에 있고요. 자, G드림은 여러분들 없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움말까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콘들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구들이 있는 창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삼각형 해가지고 아이콘들이 큼직큼직하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왼쪽이랑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작은 아이콘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쵸?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요 기능들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드로잉 1 해서 DWG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맨 처음 GW CAD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드로잉 1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은 드로잉 2, 드로잉 3 해서 기본적인 이름이 이제 드로잉 1, 2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서만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서를 열어놓고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이제 우리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리드라고 해서 모는 종이처럼 생긴 저 배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도면들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작업 공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명령어 창이라고 합니다. 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한글로 쓰진 않고요. 영어로 이제 선은 라인이죠. 그러면 라인이라고 이 명령어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켜지게 되는 건데요. 이 명령어 창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뭐 기능들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명령어 창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창 아래에 보시면은요. 명령어 창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외에는 뭐냐면 우리가 CAD에는 좌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좌표. 그래서 우리 지도 같은 거 볼 때에도 좌표가 얼마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위도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공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좌표계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UCS 아이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X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있어서 Y 해가지고 X, Y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X축, Y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행하는 방향은 X축, 다음에 수직 방향은 Y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우리가 아주 처음이다. 그래서 X도 0, Y도 0, 0 해서 0,0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좀 뒤에 가서 또 좌표에 대한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드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한 칸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좌표계가 있는 부분이 0이다, 그러니까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에도 항상 기준이 존재를 한다 라고만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좌표는 제 이 마우스 있잖아요.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나중에 좀 이따 보시면은 좌표계가 제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Y, Z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아이콘을 눌렀다가 누르면은 켜졌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또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켜기 끄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인데요.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에서 일단은 다른 거 말고 이 톱니바퀴 모양 누르면은 우리 인터페이스 바꿀 수 있는 창 뜬다고 했었죠. 그래서 2D 주석 앤 제도 하시면은 아까처럼 우리 맨 처음에 열었던 리본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면에 보시면 특성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창이 하나 있을 건데요. 이 특성 팔레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특성 팔레트는요, 우리가 여기 작업 공간에 그리는 선이라든지 뭐 사각형 이런 애들에 대한 속성, 특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사각형의 색상이라든지 선 종류, 우리 배웠었잖아요. 기본 도면 그리기 할 때. 그래서 이 캐드에도 선 종류와 선 가중치는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뷰라고 해서 X, Y, Z 축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적인 내용들 해서 이 개체에 대한 속성, 특성을 나타내는 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교재 32페이지 보면은 인터페이스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페이스 설명 사진의 왼쪽에 보시면 도구 팔레트라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화면에는 도구 팔레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시느냐? 교재의 34페이지 보시면은 3번 해서 도구 팔레트 나오죠. 자, 이 도구 팔레트 컨트롤 3 누르면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3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구 팔레트라고 해서 왼쪽에 요 창이 뜨실 겁니다. 저는 이거 컨트롤 3번 눌렀는데 안 떠요 하시면은 자,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있냐면은요. 자,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메뉴, 도구 메뉴 누르시면은요. 쭉 중간쯤까지 내려보시면 디자인 센터 아래에 도구 및 팔레트 창 해서 보이시죠? 옆에 보시면은 컨트롤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옆에 있는 단축키가 옆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 및 팔레트 창 클릭하셔도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 팔레트라는 거는요, 오른쪽에 있는 명령 도구 샘플, 건축 그리기 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탭을 눌러 보시면은요, 자, 건축과 관련된 이런 뭐 도면들, 그렇죠? 전기에 관련된 도면, 패턴, 기계, 모델링, 수정, 그리고 그리기 해서 우리 도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기능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면은 건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렇죠? 옷장 하면은 이런 것들 건축하실 때에 이런 도면들, 가구 도면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그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클릭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가구 하는 데에는 우리가 크게 사용할 일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명령어 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명령어 창이 사라졌어요. 이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당황하고서 명령어를 아무리 입력을 해도 여기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자, 그러면 명령어 창 다시 되살리는 법. 자, 컨트롤 숫자 9번 눌러주시면은요, 다시 명령어 창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또는요, 도구 메뉴에 가시면은요, 우리 도구 및 팔레트 창 아까 있었잖아요. 그 아래에 바로 명령행이 바로 우리 요거 명령어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명령행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명령어 창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 특성 팔레트 있잖아요. 얘도 어쩌다가 실수로 X 눌러서 닫기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이렇게 도면 그릴 때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특성 팔레트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도 나는 특성 팔레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은 특성 팔레트 창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또는요. 또 실수로 눌렀어요. 근데 또 단축키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우리 도구 메뉴 가시면 돼요. 도구 메뉴에서 보시면 특성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는 요 도구 메뉴에 가면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구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특성 창, 뭐 도구 및 팔레트 창, 명령행 창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지금 켜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애들 특성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특성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같은 화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구 메뉴 가셔서요. 특성 창 체크, 그 다음에 우리 도구 및 팔레트 창은 굳이 열어놓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왼쪽이랑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기능의 아이콘들이 이미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 화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 도구 및 팔레트 창은 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창 무조건 열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디자인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디자인 센터 옆에 보시면 단축키 컨트롤 2번 해서 나오죠. 디자인 센터 클릭 하시면은 다시 왼쪽에 아까 우리 도구 팔레트 나오던 그 왼쪽에 디자인 센터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 디자인 센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CAD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릴 때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CAD 도면을 새로 만들어서 그릴 때에 항상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파일을 새로 만들 때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기능 내용들인데 그거를 새로 만들 때마다 그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 성능 설정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저장을 해 놓고요. 그때그때 이제 디자인 센터에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디자인 센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직접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요거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CAD의 인터페이스 화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 CAD 프로그램 다음 시간에는요. CAD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AD 프로그램 열자마자 뭔가 이것저것 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CAD 프로그램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앞에 설정만 잠깐 해놓으면은요,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니까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꼭 들었으면 좋겠어. 잘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